켄 피셔의 책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인 켄 피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켄 피셔는 그 유명한 투자대가 필립 피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뛰어난 투자자이자 많은 컬럼과 책을 쓴 저자였죠. 켄 피셔는 포브스에 연재한 고급 칼럼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저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34년 동안 탁월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포브스 90년 역사를 통틀어 네 번째 장수 컬럼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운용자산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회장 겸 CEO입니다. 2012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미국의 400대 거부 중 271위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764위에 올랐었습니다. 2010년에는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로부터 지난 3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인물 3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켄 피셔 역발상 주식투자, 슈퍼스톡스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진짜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막힘없이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전문적 표현을 쉽게 풀어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누구나 편하게 읽고 도움이 될 많은 교훈과 지식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핵심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책들과는 달리 한 번만 제대로 읽어도 책의 핵심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남을 정도로 좋은 교과서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켄 피셔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뛰어난 전달력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년 전의 책이지만 작년 올해의 주식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있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 하락장, 조정장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현재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분들, 장기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시간을 내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책의 목차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내용과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친한 친구에게 편하게 얘기하듯이 편한 말투와 어조로 말할 예정이니 반말투에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책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1장,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생각은 언제나 틀렸다. 2장, 평균에 속지 마라. 3장, 변동성은 정상적이며 그 자체로 변동한다. 4장, 존재한 적이 없는 장기 약세장. 5장, 부채에 대한 거짓 공포. 6장, 더 우월한 주식은 없다. 7장, 이데올로기에 눈이 먼 투자자들. 8장, 언제나 글로벌했던 세계 경제. 다음으로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았었던 한 부분을 같이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좀 긴 부분도 있는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 끝까지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장부터 시작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생각은 언제나 틀렸다. 영어에서 가장 값비싼 한마디는 이번에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존 템플턴 경의 한 말로서 영원 무궁토록 옳은 말이다. 물론 투자에 대해서 한 말이다. 만일 당신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10중 8구 그 생각은 완전히 틀릴 뿐 아니라 값비싼 대가까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다.
템플턴경의 경고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경기 침체를 예를 들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존 템플턴경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명의 투자 대가에도 꼽힐 만큼 전설적인 투자자야. 투자회사인 템플턴 그로스사를 설립하였고 투자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대한 글로벌 펀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영적인 투자가 등의 별칭으로 불리는 투자 대가이지. 완전 새로운 현상은 없다는 거야. 역사를 공부하면서 과거 비슷한 사건 일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지금의 상황에 대처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해. 그래서 과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신용위기도 새로운 사건이 아니며 약세장이나 강세장 역시 마찬가지다. 지정학적 갈등 또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은 사건이며 전쟁과 테러 역시 그러하다. 자연재해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자연재해가 더 크고 심각하며 잦아졌다는 주장은 전혀 옳지 않다. 우리가 독특한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믿음은 오만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전 세대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템플턴경은 반드시 역사를 공부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믿었다. 역사라는 기준점이 없으면 우리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며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의 역사의 의식이 자신의 투자 기간을 벗어나지 못하던 시대에 그는 시장의 역사를 연구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경기 침체가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믿은 사람들은 급등장을 놓쳤다. 그러나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유한 사람들은 지난 약사장에서 입은 손실 대부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이는 이례적인 시장 흐름이 아니다. 거의 항상 반복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 주식은 악재를 선반영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하락한다. 시장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최악의 결과만을 상상한다. 이러한 착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의해 주식은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바닥을 치고 급등하기 시작한다. 왜 투자자들의 적중률은 절반에도 못 미칠까? 결정적인 단 하나의 이유는 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투자자는 탐욕과 공포에 휩쓸려 실패하고 나서 탐욕과 공포에 휩쓸리면 실패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다시 탐욕과 공포에 압도당한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탐욕과 공포가 과거에 얻은 교훈을 잊게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든 생각은 이 책은 2011년도에 지어진 책인데 책을 읽다가 보면 문득 작년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폭락장 그리고 그 급등장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지. 과거 미리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켄 피셔의 조언과 생각을 가슴에 새겼던 투자자라면 작년 급락장 이후 급등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더욱 이 책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 저자는 급락장, 하락장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 계속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을 만들고 하락한 만큼의 급등장을 연출해 왔다는 거야, 과거 데이터가. 그리고 주식은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미리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 그리고 우리의 투자를 항상 뒤흔드는 탐욕과 공포, 이 두 가지 인간 본성에 기초한 심리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에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야. 역사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약세장과 경기 침체 기간이 겹치면 경기 침체가 끝나기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강세장이 시작되어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끝날 때까지 평균 수익률이 무려 27.5%에 이른다. 이는 경제성장의 기미가 보이기 전부터 다가오는 경기 회복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이번 코로나로 인한 급락장과 급등장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이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로 인한 여러 비관론들이 팽배할 때 주가가 급락을 했었지만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즉 작년 중반쯤부터는 우리가 미리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야.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공식적인 얘기들이 나올 때면 이미 바닥으로부터 평균 27.5% 상승한 후라는 거지.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리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예상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나타났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다른 일이 벌어지려면 인간의 본성에서 이윤 동기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윤 동기는 정말로 훌륭한 본성이다. 이윤 동기 덕분에 생명을 구하는 약과 의료 장비가 개발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갈수록 더 작고 강력해지며 주택은 더 쾌적해진다. 이 동기 덕분에 자동차는 더 안전해지며 더 싸고 좋은 운동화도 나온다. 이윤 동기가 불러오는 금융혁신 덕분에 사람들은 더 쉽게 돈을 빌려 주택을 장만하고 대학에 가며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다. 이윤 동기가 주는 혜택은 끝이 없다. 인간의 창의성에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템플턴 경은 이 말을 수십 년에 걸쳐 수없이 되풀이했다. 우리는 경기도나 규제, 질병, 악법 같은 난관에 부딪히며 결국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포기한 채 참담한 미래를 기다린다. 우리가 작년,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미 경험을 했듯이 결국 세계는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냈고 극복해냈지. 백신, 치료제, 핀테크, 원격진료, 이커머스, 재택근무 등등 많은 신산업들이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었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이 2011년이 아닌 2020년, 21년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쓴 것이 아닌가라는 감탄을 하게 해. 독자들 중 일부는 내가 경기 침체나 약세장에 개의치 않는 극단적 낙관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나 역시 경기 침체와 약세장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뉴 노멀이 아니라 정상적인 흐름이다.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말이다. 물론 고통스럽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경기 확장과 강세장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썰물 뒤에 민물이 오듯이 경기 침체 뒤에는 경기 확장이 온다. 경기 확장은 경기 침체보다 거의 예외 없이 기간도 길고 강도도 높다. 공경이 두려워서 평생 웅크리고 산다면 훨씬 더 자주, 더 길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기 확장과 강세장을 놓치게 된다. 다음 경기 침체가 언제 나타날지 나는 모른다. 예측도 못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변형된 뉴 노멀 개념이 다시 돌아다닐 때면 장담컨대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을 치고 강하게 반등할 것이며 경기 침체는 거의 끝나갈 것이다. 그러고도 1에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늘 그렇다. 여기서 보듯이 경기 침체와 약세장은 항상 찾아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야. 모두가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이 기간을 참고 잘 견뎌내면 경기 확장과 강세장이 돌아오게 되고 그 기간과 강도는 훨씬 더 길고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견뎌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야. 실적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은 실패율을 낮추는 것이다. 투자자 대부분이 착각에 빠질 때 세상을 정확하게 본다면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무작정 따라하지 않고 세상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행동을 결정하면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실수가 많겠지만 괜찮다. 세상사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패율을 낮추는 훌륭한 방법은 시장의 역사를 꾸준히 공부하고 적용하면서 기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워렌 버핏도 투자의 제일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어. 주식 투자의 기본은 수익을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실패 이유는 뇌동매매, 인기 급등주 매매, 테마주 매매 등등 본인의 냉철한 판단과 분석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에 따라 잦은 매매를 하는 것이었다는 게 과거 역사 데이터들이 알려주고 있다고 얘기하지. 역사를 공부하고 교훈을 얻어 본인만의 원칙과 방법으로 분석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이 곧 수익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다음으로 2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평균에 속지 마라. 강세장을 평균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약세장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사례는 대단히 드물다.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투자자들이 금방 잊어버리는 사실이다. 주식시장 수익률은 매우 다양하며 평균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는 애는 드물다. 시장 수익률은 변동성이 매우 심한데도 사람들은 강세장에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며 뚜렷한 투자 신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야, 이제 강세장이 시작되었네? 들어갈 시점이군.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공손한 태도로 매일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약세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 큰 손해 없이 느긋하게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짐작한다. 여기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라고 알고 있잖아. 이 수익률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할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어느 해는 30% 상승했다가 어느 해는 20% 내려가고 그 다음 해에는 40%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여왔지 평균 10%에 맞춰 그 근방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 따라서 10%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더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10%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더 떨어질 곳이 없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1926년에서 2010년 S&P 500 수익률은 9.8%였다. 주식 데이터가 정확해진 1970년에서 2010년 수익률만 보더라도 9.6%였다. 이 장기 수익률에는 강세장뿐만 아니라 약세장 실적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심지어 대형 약세장 실적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한다. 강조하는데 여기서 평균은 모든 기간의 평균을 가리킨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도 1, 2년 손실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 1, 2년 탓에 망했다고 좌절하면서 다시는 높은 장기 수익률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균 수익률 10%의 기준을 맞춰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1, 2년 손실을 봤다고 해서 계속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뒤 3, 4년의 상승장이 올 것이고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을 볼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장기 수익률에는 항상 손실 연도가 포함되었으며 앞으로도 손실 연도가 계속 포함될 것이다. 손실 연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도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적정 투자 전략을 고수하면 손실 연도의 실적은 나중에 만회된다. 이후 찾아오는 강세장은 기간도 더 길고 수익률도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 지향형 장기 투자자는 적절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하며 가끔 찾아오는 손실 연도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강세장은 더 길고 강하며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손실을 보는 해도 있어. 이렇게 손실을 보는 기간이 온다고 해서 나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정상적인 현상이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약세장 기간이 지나가면 더 길고 강한 강세장이 왔었다는 것을 과거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며 매수 매도를 자주 반복하고 시장 흐름에 휘둘리게 된다면 기대하는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큰 손실만 볼 위험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10%씩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강세장 초기에 근시안적 공포감에 휩쓸리게 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소공포증을 느끼므로 약세장 이후 주가가 기대 이상으로 상승하면 다시 하락할까 두려워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겪는 고통이 2배 이상 크므로 고소공포증으로 겪는 고통이 배가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류는 오랜 기간 진화되어 오면서 형성된 생존 본능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을 보면서 높은 곳을 무서워하고 피하는 본능이 몸속에 새겨지게 된 거지. 또한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같은 크기의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 2배 이상 크게 느껴진다는 게 연구 결과 밝혀졌어. 따라서 20% 이익보다는 올라간 뒤 10% 떨어질지 모르는 것에 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서 자주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야. 강세장은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고 강하게 이어진다. 따라서 강세장 시작 시점을 놓치더라도 지나친 자책감에 빠져 투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승세가 지나치게 강하고 빠르다? 강세장 수익률이 원래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 강세장에 흔히 쏟아지는 상승세가 지나치게 크고 빠르다라는 말에 현혹당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은 특히 주가가 대폭 반등하는 강세장 1년차와 2년차에 자주 튀어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많이 쏟아져도 강세장은 멈추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강세장은 본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지속되며 강세장 수익률은 평균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이미 직접 경험했던 사실이지. 2020년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 그러면서 5, 6월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실질 경기와 동떨어져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것이다. 아직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주가 홀로 올라가고 있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왔었지. 많은 언론, 소위 전문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지금의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고 더블딥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주가는 더 오래 더 강하게 올라갔지. 이때 초기 3월 말 4월까지의 초기 급반등을 놓쳤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역사적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교훈들을 되새기면서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했다면 좋은 성과를 얻었을 거야. 작년 여름에 들어갔더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늦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거나 주식 매수를 못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보면 다시 한번 과거 역사를 공부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 주가는 상승했다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상승했다는 이유로 하락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여러 번 목격하고도 있는다. 누군가 상승세가 지나치게 크고 빨랐다라고 말하면 무시하라. 펀더멘탈이 악화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지나치게 크고 빨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억력이 나쁘다는 사실만 드러낼 뿐이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객관적인 사실과 기업, 시장의 펀더멘탈이 근거하지 않고 단지 주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도 매출, 이익 등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항상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들어왔지만 탄탄한 성장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인해 지금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평균 실적이
S&P 500보다 크게 뒤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못된 시점에 주식을 사거나 팔기 때문이다. 달바이 추산에 의하면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기간은 3.27년에 불과하다. 대부분 장기 성장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 개념을 받아들인다. 물론 장기 보유의 정확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러나 평균 보유 기간 3.27년이 장기 보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말한다. 손쉽게 S&P 500 ETF를 사서 묻어두면 되는데 왜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겨야 하죠? 그냥 사서 묻어두면 그만이죠.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내 경험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달바가 발견한 사실도 바로 이것이다. 즉, 사람들은 사서 묻어두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S&P 500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 10%에 못 미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 이것은 역사적인 통계 자료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 그 이유는 바로 시장과 주가를 정확히 예측하려고 하면서 자주 사고 파는 것에 있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본인은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하면서 10년, 20년 투자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펀드를 3.27년 보유하다가 일반적으로 팔아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결코 S&P 500의 장기 수익률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저자도 얘기하듯이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하고 10년, 20년 길게 장기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시장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야. 사람들은 빈번하게 매매할 뿐만 아니라 그 시점도 잘못 선택한다. 주가가 폭락하는 해에는 겁에 질려 장기 평균 수익률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위험을 낮추려고 보유 주식을 대폭 줄인다. 주가가 폭등하는 해에는 탐욕과 과신에 휩쓸려 보유 주식을 늘려 위험을 높인다. 그러나 이후 찾아오는 주가 하락세에 큰 손실을 본다. 이러한 행동을 수없이 되풀이한다. 결국 실적이 나빠진다. 작년과 올해 본인은 어떻게 투자를 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거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급락과 그 후 급등장, 그리고 중간중간 왔던 조정장에서 위와 같은 매매를 했었어. 그래서 지수는 올라갔지만 투자 성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지. 저자는 이런 현상이 과거 수없이 반복된 일이며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과거의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제3장, 변동성은 정상이며 그 자체로 변동적이다. 변동성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시장의 변동성 수준을 월 1회나 연 1회의 주기로 점검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하루의 변동을 강도 높게 느끼는데 이러한 1일 변동성은 매우 크다. 심지어 일중 변동성은 더 심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보통 이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커, 요즘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매일 주가의 변동을 살펴보고 그날그날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만약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길게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체크한다면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느끼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불안감도 훨씬 덜 느낄 거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변동성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10년을 내다보고 주식에 투자했다면 힘들겠지만 하루하루의 등락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겁을 먹는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아무리 장기 투자 전략을 추구한다 해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일일 변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아가 월별로도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큰 폭의 단기 출렁임에 반응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통제 메커니즘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다. 시장을 매일 주시하더라도 분기 단위로 수익률을 점검하도록 자신을 통제한다면 3년 안에 상대 수익률은 결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잘못된 타이밍에 조건 반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며
들락날락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10년 정도의 기간을 마음먹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초심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의 일일 주가 변동성에는 관심을 끄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야. 일희일비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렇게만 해도 일반 투자자의 수익률은 크게 나아질 수 있다고 해. 왜냐하면 이제껏 개인 일반 투자자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단기 변동성에 휘둘려서 감정에 치우친 매매를 반복했던 것이라는 걸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거든. 제4장, 존재한 적이 없는 장기 약세장. 약세장은 평균 21개월 정도 지속된다. 심지어 이 평균은 대공황 때문에 과하게 계산된 느낌이 있다. 대공황의 약세장은 그 다음에 긴 약세장보다 2배나 길었다. 이 사상 최장기의 약세장은 단 5년여 지속되었고 벌써 75년 전 일이다.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2년을 넘지 않았다. 강세장은 훨씬 더 길어 평균적으로 57개월 지속되었다. 저자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약세장이 자주 오고 길게 느껴지지만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실 대공황을 제외하고는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2년을 넘지 않았을 정도로 짧았고 그 뒤에는 어김없이 강세장이 찾아왔는데 평균적으로 57개월의 기간이었다고 하면서 약세장에 겁먹고 손실을 확정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장기 약세장을 찾기 어려운데도 TV나 인쇄 매체를 보면 장기 약세장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 강세장에 대한 반응과 정반대다. 장기 약세장에 대한 믿음은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약세장은 강세장보다 훨씬 짧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기 약세장에 대한 믿음이 틀린 것으로 입증되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전체 시기의 3분의 2 이상을 비관했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빠르게 잊어버린다. 내가 보기에 장기 약세론을 믿는 사람들이 대중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성이 비관론자에게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평이 가장 지적이고 똑똑한 일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과학적이라고도 생각한다. 반대로 낙관론은 바보 같다고 본다. 지나친 낙관론자는 우리 주위의 모든 문제를 무시한 채 휘파람을 불며 장밋빛 인생을 즐긴다는 것이다. 유념하기 바란다. 자본시장에서 역사는 낙관론의 입지를 탄탄하게 받쳐줬다. 우리는 어떤 수치, 통계,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뭔가 전문가처럼 보이면서 왠지 모를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불안에 떨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았잖아. 그러나 객관적인 과거 데이터로 냉정하게 역사적인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그런 비관론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장기 주식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 심리적으로는 비관적으로 지내는 것이 더 편할지 모른다. 투자 지평이 짧다면 또는 장기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 기준에서 결코 돈을 잃지 않는 것이라면 언제나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장기 투자자인데도 비관론에 빠져 주식을 아주 조금 보유하거나 아예 보유하지 않아 강세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장기 수익률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역사를 보면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다. 이 사실을 매번 잊는 것은 단지 우리의 부실한 기억력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거야. 주식시장의 역사는 5년, 10년이 아니야. 50년, 100년 넘게 이어진 주식시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장기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의 부실한 기억력이 매번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주식시장에서 불안에 떨며 잦은 매매를 하게 만들어서 수익률을 깎아먹는 주요 원인이라는 거지.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에서 4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5에서 8장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모든 투자자분들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투자 공부를 해나가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 성과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